오늘의 전뉴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미국 조지아주 해상에서 현대 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이 한쪽으로 기우는 전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선 인원 24명 가운데 20명이 구조됐는데 기관실에 갇힌 우리 선원 4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민주당은 적격 판정을 내리고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한국당은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종말이 시작될 것이라며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이 연이어 노출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 표창장 사진에 이어 조 후보자의 부인 연구실 컴퓨터에서 통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검찰과 조 후보자 양측 모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과 2심의 결론이 완전히 달랐던 만큼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단이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차량을 끌고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병을 앓던 노부부가 아파트 19층에서 몸을 던져 숨졌습니다.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어제 남부지방에 이어서 오늘은 차츰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자세한 날씨는 광화문 앞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미경 캐스터, 지금은 어디에서 비가 오고 있나요? 네, 지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호남, 경상 서부 내륙에서 비가 오고 있고 제주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전국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오후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와 호남에서, 내일은 중부지방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영동을 제외한 중북부와 제주에서 최대 100mm 이상, 영동과 충청, 호남과 경북 서부 내륙에서 20에서 60mm, 그 밖에 영남에서는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차츰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에서는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를, 서울과 경기 남부에서는 오전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도권과 일부 영남 해안 지역을 따라서는 오후에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 22.5도, 전주 22도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29도, 청주와 대전 27도, 부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요. 추석 연휴 동안에는 다소 구름만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가을 야구의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이렇게나 클까요? 집중력 있는 경기로 선두를 바짝 추격한 키움과 어이없는 플레이로 홈팬들을 화나게 한 기아. 두 팀의 차이를 확인해 보시죠. 김동환 기자입니다. 키움이 2점 먼저 뽑은 1회 초 투아웃 만루. 기아 좌익수 유재신이 평범한 뜬공을 놓치면서 추가 실점합니다. 4회엔 기아 3루수 고장혁이 쉬운 땅볼을 빠뜨린 데 이어 2루수 황윤호마저 공을 흘려 2점을 헌납했습니다. 기아는 공격에서도 넋을 놓았습니다. 원아웃 만루 기회에서 박찬호가 우익수 키를 넘기는 장타를 쳤는데 1루 주자가 잡힌 줄 알고 1루로 되돌아가다 아웃됐습니다. 반면 키움은 김규민이 다이빙 캐치로 기아의 안타를 지우고 홈런왕을 다투는 센즈와 박병호가 사이좋게 홈런 1개씩 치면서 완승했습니다. 3연승을 달린 키움은 2위 두산과 승차를 없애고 1위 SK와도 4.5경기 차로 좁혔습니다. 창단 첫 포스트 시즌 진출을 노리는 KT도 경기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유격수 심우준이 물샐 틈 없는 수비를 펼쳤고 강백호가 기회마다 적시타를 쳐 선두 SK를 완파했습니다. KT는 삼성에 역전패한 NC와 공동 5위가 됐습니다.
LG는 최은성의 역전 2점 홈런으로 잠실 라이벌 두산을 꺾었고 롯데는 윌슨의 말루 홈런을 앞세워 꼴찌 경쟁자 한화를 대파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 경마인 코리아컵에서 한국 경주마인 문학치프가 우승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탄 문학치프는 어제 과천 내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코리아컵 경마에서 1800m를 1분 53초 03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골인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 경주마가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이 미국 남동부 해상에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박에 탑승한 24명 가운데 20명이 구조됐지만 나머지 한국인 4명에 대해선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전장 200m가량인 대형 차량 운반선 골든 레이오가 좌연으로 80도가량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골든 레이오가 전도된 건 현지 시간 8일 오전 1시 40분쯤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에서 1.6km 떨어진 수심 11m인 해상입니다. 현지 도선사에 의해 내항에서 외항으로 운행하던 중 선체가 옆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발생 20분 뒤 현지 해안경비대에 신고가 접수돼 구조 작업이 시작됐고 승선한 24명 가운데 한국인 6명과 필리핀인 1명, 미국 도선사 1명 등 20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습니다. Coast Guard crews, along with partner agencies and commercial assistance providers, as well as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Moran Towing, made several rescues from the vessel at multiple points. 하지만 선박 기관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한국인 4명은 현재 미 해안경비대가 구조 중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선체에서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어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현재 긴급 대응 보트와 헬기, 구조 대응팀 등을 투입했고 브런즈윅 항만 당국은 사고 현장 반경 8km의 항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골든 레이오는 사고 당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차량 4천여 대를 선적했는데 현재 선박 외 유출 등의 물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여부를 고심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는 만약 임명이 결정되면 내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에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현안 점검회의를 가졌지만 어떤 결과 브리핑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임명이 정해진 가운데 시간 벌기용이 아닌 대통령의 결단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모든 게 열려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직후까지만 해도 검찰의 수사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기소를 비판하며 임명을 자신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문 대통령이 오늘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기류가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원칙을 지켜온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이 정부의 철학인 공정사회에 위배되는지 등 명분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의혹이 남아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큰 명분에 결국 무게를 둘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휴일인 어제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고위 당정청도 열렸는데 민주당은 임명에 적격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건의를 했고 반면 한국당은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종말의 시작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언급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휴일인 어제 1시간 반 정도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국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큰 변화 없다 이렇게만 드리겠습니다. 특수검사가 20명 넘게 달라붙어서 기소한 내용이 사문서 위조라는 것도 매우 놀랍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임명과 낙마에 따른 전략적 분석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고
논의 끝에 임명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거센 성토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여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조 후보자 임명을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임명 강행 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추진, 조 후보자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조 후보자는 부인의 기소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휴일이었던 어제도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도피성 출국을 했던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임명 기로에 놓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빠른 걸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1시간 30분 뒤 다소 굳은 표정으로 다시 자택에 들어선 조 후보자. 후보자님, 부인 기소된 상태에서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 되는 거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거취에 대한 생각 아직 변함 없으신지. 부인과 본인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당초 예측했던 주말을 넘기면서 조 후보자는 물론 검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청와대의 임명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장관급 인사를 임명할 때 통상 배우자가 동행하기 때문에 조 후보자의 임명 날짜와 정 교수의 소환 시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자동차 소재 음극재 업체인 익성의 부사장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해당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학교의 자체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났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니 결과를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동양대는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총장 표창장의 진위 논란이 확산하자 검찰 조사와는 별도로 지난 5일부터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왔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정 교수가 유감을 표했죠. 그 밖에 조 후보자 수사와 관련한 증거가 자꾸 노출되자 여당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피의 사실을 흘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PC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이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PC는 검찰에 압수된 것이라며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도됐다는 겁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기밀을 흘리고 있다는 주장은 인사청문회 때도 나왔습니다. 후보자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은 저한테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검찰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정을 부추기는 여론전을 벌이는 민주당은 검찰의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졌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이 흘리지 않고서야 언론에 보도될 리는 만무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사건까지 환기시키면서 강력한 경고를 해도 검찰은 속이에 경일깁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검찰의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여권의 시도란 반응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노골적인 검찰 공격, 정권이 집단적으로 탄압의 최면에라도 걸린 것 같습니다. 검찰은 보도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 교수를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지적과 피의사실 유포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영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아버지가 국회의원임을 밝히면서 금품 합의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소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영준 씨는 지난 7일 새벽 서울 광흥창역 부근에서 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장 씨 측 수상한 행동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갑자기 장 씨의 지인이라며 나타나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운전대를 잡기는커녕 장 씨 차량에 동승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후 장제원 의원의 아내가 변호사와 경찰서를 찾아 아들이 운전했다고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 당시 장 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임을 언급하고 금품을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래퍼 활동 중인 장 씨는 소속사 SNS를 통해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을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장 씨는 1차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상태인데 경찰은 추석 이후 장 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사람들과 시비가 붙은 뒤 차량을 몰고 와 인도로 돌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고성의 한 모텔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1명이 숨졌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인도를 향해 멈춰 서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중화동의 한 음식점 앞 인도로 차량을 타고 돌진한 50대 남성 A씨가 붙잡혔습니다. 전면 유리창은 깨져 있고 철제 울타리와 자전거는 휘어지고 부서져 있어 사건 당시 충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A씨는 길 가던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고 이후 차를 가지고 와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차량 바퀴가 인도 턱에 걸려 넘지 못하면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건물 내부가 새카맣게 탔습니다. 어젯밤 10시 6분쯤 경남 고성군의 한 모텔 3층에서 불이 나 객실 안에 있던 3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선 어제 오전 8시쯤 서울의 한 아파트 건물 입구에선 70대 노부부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내는 암 투병 중이었고 남편은 심장 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치료가 어렵다는 유서가 발견된 점에 따라 이들이 신변을 비관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혀 법정 구속됐는데 대법원이 오늘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가졌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나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상황과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대해 말한 부분이 구체적이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안전지사가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점 등 무형적 위력의 존재만으로도 비서에게는 충분히 위력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안전지사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안전지사 측은 항소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상고를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 판결이 달랐던 만큼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판단 등을 어떻게 인정하냐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최근 한일 무역 갈등 국면에서 우리에게 아베 총리만큼이나 익숙한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고노다로 외무상인데요. 고노 외무상이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신재우 기자입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번 주 수요일로 예정된 개각에서 고노다로 현 외무상을 방위상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아베 총리는 고노 외무상이 강제징용 소송을 두고 한국 정부에 계속 시정을 요구한 태도에 대해 의연한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갈등 국면에서 고노 외무상은 강경을 넘어 외교 결례에 준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아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は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国際法違反の状況を是正するものでないということは以前に韓国側にお伝えをしております。 이번 보도대로 고노 외무상이 방위상에 기용되면 지소미아 문제나 한미일 안보 협력 분야에서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고노 외무상은 각국 언론사에 기고문을 보내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오판한 결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후임 외무상으로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재생상이 기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을 공식 철회했지만 주말인 어제도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사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미국과 중국 정부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수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도심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조기를 앞세운 시민들은 미국 총영사관 앞까지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홍콩 사태에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사항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의 통과입니다. We stand here, gather here today to support the passing of the 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so as to guarantee our democratic autonomy in Hong Kong. 이 법안은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정 간섭이라는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은 꾸준히 홍콩을 지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With regard to the Chinese government, we would obviously urge restraint and not to act and to kind of sit down and talk with the protesters and resolve the differences. That is the best way forward. 한편 이날 시위는 늦은 밤이 되면서 폭력적인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들은 보도블록을 깨트려 경찰을 향해 던졌고 거리 조형물을 파손하거나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으로 대응했고 일부 시위 참가자를 체포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철회에도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홍콩 시민들의 친미 반중 정서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혼자 있는데 강도를 맞닥뜨린다면 어떨까요? 두렵고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여성은 맨손으로 강도를 제압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사무실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잠시 대화를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흉기를 꺼내드는데요. 돈을 내놓으면 아무 일 없을 거라는 이 남성. 강도임을 알아챈 여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수분간에 걸친 몸싸움 끝에 결국 강도는 도망쳤는데요. 여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었지만
어머니가 힘들게 번 돈을 강도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여성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네요. 갓 태어난 쌍둥이들을 향해 플래시 세례가 터졌는데요. 이 아기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두 쌍둥이의 엄마는 놀랍게도 74살의 인도 여성 야라마티 씨입니다. 야라마티 씨는 57년간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인공수정을 통해 기적적으로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야라마티 씨. 고생 끝에 낙이 온단 말처럼 쌍둥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가을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가을이 왔는데도 도무지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반까지 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호남, 경상 서부 내륙에서는 비가 오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도 퇴근길 무렵부터는 비가 시작될 텐데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충청과 호남에서, 내일은 중부지방에서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불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영서, 제주에서 최대 100mm 이상, 영동과 충청, 호남, 경북 서부 내륙에서 20에서 60mm, 그 밖에 영남에서는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저기압의 영향으로 차츰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의 비는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바람은 종일 강하게 불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에서는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단계를, 서울과 경기 남부에서는 오전에 일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일부 영남 해안 지역에서는 오후에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22.5도, 광주 2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29도, 청주 안해전 27도, 부산 30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 추석 연휴 동안에는 다소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